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다우, S&P 500, 나스닥 할 것 없이 주요 지수들이 모두 기분 좋게 빨간불을 켰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저기 러셀 2000 지수예요. 이게 중소형주 지수인데 무려 1.29%나 오르면서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첫 번째는 중동 리스크가 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 구체적인 평화안이 오갔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불안감이 좀 가라앉았고요. 두 번째는 국제유가. 이게 진짜 컸어요. 브렌트유가 5% 넘게 뚝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 걱정을 확 덜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내려간 것도 한몫했죠. 금리가 떨어지니까 기업들 이자 부담도 줄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제 시장 전체 분위기를 봤으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보세요. 첫째, 미국 수입 물가가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걱정이 다시 커졌어요. 그러니까 둘째,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유가를 잡으려고 어마어마한 양의 비축유를 풀댔다고 나섰죠. 이런 상황에서 셋째, 연준은 당연히 금리 인하에 더 조심스러워졌고요. 그러다 보니 넷째,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반도체나 조선산업처럼 대체 불가능한 자산의 가치가 더 중요해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 모든 판을 뒤흔들 수도 있는 양자기술이라는 새로운 게임 체인저까지 등장했어요. 자, 그럼 하나씩 제대로 뜯어볼까요? 첫 번째 뉴스부터 보시죠. 이건 시장의 경고등이 딱 켜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2월 미국 수입 물가가 1.3%나 올랐는데 이게 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그냥 에너지 가격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너지 빼고도 거의 모든 품목에서 가격이 다 올랐어요. 인플레이션이 정말 끈질기구나, 쉽게 안 잡히겠구나 하는 신호를 준 거죠. 이러면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 내리기가 정말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바로 이 숫자입니다. 4억 배럴. 이게 뭐냐면요.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풀기로 한 전략 비축유 양이에요. 이건 정말 역사적인 규모입니다. 그만큼 지금 급등하는 유가를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크다는 거죠. 비상카드를 꺼내든 셈인데요. 단기적으로는 유가를 안정시키는데 분명 큰 힘이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연준의 분위기 변화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들 이제 금리 인하 시작하겠지 하고 기대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금리 동결은 기본이고 심지어 금리 더 올리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연준이 이렇게 매파적으로, 그러니까 더 깐깐하게 나오는 건 역시나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네 번째 뉴스는 우리 한국의 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장 한번 보세요. 핵심 공급망에서 얼마나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느냐.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반도체와 조선산업이 빛을 발하는 거죠. AI 기대의 심장인 반도체, 에너지 안보의 핵심인 LNG선 같은 것들. 이건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건 그냥 물건 잘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 가격을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힘, 즉 가격 결정권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경제 안보 자산이 셈이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뉴스는 정말 미래에서 온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바로 양자 배터리인데요. 이게 뭐냐면 정말 신기한 기술이에요. 보통 배터리는 크기가 커지면 충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건 반대입니다. 배터리가 커질수록 충전 속도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져요. 이게 양자 얽힘이라는 원리 때문인데 만약 이게 상용화된다면 우리가 아는 배터리의 모든 상식을 뒤엎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에너지, 컴퓨팅 분야에 엄청난 혁신을 가져올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시장에 영향을 준 큰 뉴스들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시장을 이끌고 있는 상승 패턴 4가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한국 시장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상승 패턴을 한번 볼게요. 첫째, AI 투자의 무게중심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엔 소프트웨어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직접 손에 잡히는 하드웨어, 즉 물리적 제조가 진짜 전쟁터가 됐습니다. 반도체 설계만 하던 Arm이 직접 칩을 만들겠다고 나선 게 대표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은 우주 경제입니다. 우주가 더 이상 먼 미래의 꿈이 아니라 진짜 돈이 되는 상업의 무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이 이 흐름에 딱 맞는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와 네 번째 패턴입니다. 세 번째는 바이오테크. 특히 임상 데이터가 좋거나 FDA 승인 같은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는 중소형 바이오 기업들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번째는 유가 하락에 따른 수혜주들이에요.
기름값이 싸지니까 자연스럽게 항공사나 여행사 같은 소비 관련 주식들이 다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알테오젠이나 대한항공 같은 종목들과 흐름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종목들, 상승률 상위 20개 종목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기업들이 왜 이렇게 시장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쭉 살펴보시죠. 1위부터 5위 먼저 보시죠. 와, 1위 페이사인 핀테크 기업인데 하루에 36%가 넘게 올랐어요. 실적이 워낙 좋게 나왔고요. 그 뒤로 사렙타, 코셉트 같은 바이오 기업들, 그리고 브레이즈나 ARM 홀딩스 같은 기술주들이 쭉 포진해 있습니다. 특히 ARM은 직접 칩을 만든다는 소식 하나로 주가가 폭발했네요. 다음 6위부터 10위입니다. 여기도 바이오, 레솔루트가 자금 조달에 성공하면서 크게 올랐고요. 특이한 건 7위 엑손, 10위 파이어플라이예요. 각각 부안 장비, 위성 발사체 기업인데 요즘 지정학적 불안감 때문에 이런 방산, 우주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1위부터 15위입니다. 여기는 데이터와 안보가 키워드네요. 세톨로직은 위성 데이터, 코그나이트는 안보 분석 솔루션으로 좋은 실적을 냈고요. 인투이티브 머신스 같은 달 탐사 관련주도 나사 예산 편성 기대감에 크게 올랐습니다. 바이오 강세도 계속 이어지고요. 이제 마지막 16위부터 20위권입니다. 정말 다양하죠? 반려동물 이커머스 추이부터 위성통신,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그리고 유가 하락 수혜를 본 젯블루 항공까지 시장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테마들이 골고루 움직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시장의 큰 흐름부터 가장 뜨거웠던 개별 종목들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봐야겠죠? 한국 시장 섹터별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흐름에서 가장 좋게 보는 섹터는 단연 반도체와 방위산업입니다. 대체 불가능한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조선, 에너지, 금융 쪽도 괜찮아 보입니다. 고금리와 에너지 안보 이슈에 수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반면에 2차 전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예전 같지 않고 투자 부담도 크니까요. 마지막으로 고금리 환경에서 가장 힘든 바이오나 유틸리티 같은 섹터는 당분간은 조금 어려운 시기를 보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매일 시장을 보면 정말 정신이 없죠. 수많은 뉴스들, 급등락하는 주가들, 이런 것들이 다 노이즈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소음들 속에서 진짜 변화의 방향을 가리키는 신호를 찾아내는 눈이 아닐까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그 신호를 발견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분석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